환영합니다. 예. 멀리서 오셨다, 그죠? 예. 우리 사모님, 뭐, 어디가 문제죠? 어디예요? 여기는, 이거 다 암 수술한 사람들이에요. 예,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어디 수술하셨죠? 예, 지금은 괜찮아요. 재발한 건 없고요. 예, 그래요. 우리 두 분은 뭐 이상 없고, 그죠? 근데 이상 없는 사람이 온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기적이에요. 안 아픈 사람은 안 오는 데거든. 예. 어쨌든 더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유치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착한 사람 되라고 배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바른 생활 배워요. 근데 이 바른 생활을 우리 그 손녀가 이제 3살 됐는데 하마 다녀요. 바른 생활 배우러 다닌다고. 근데 그때부터 배워서 평생을 배워도 바른 생활을 배워요, 못 배워요, 우리가? 점점 나쁜 생활만 배워가거든.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걸 다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병이라는 거는 말을 타고 들어와서요, 거북이를 타고 나간대요. 참 힘들죠.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거북이를 타고 나와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이제 수양을 하러 오면은 오늘날부터 아마 며칠 있으면 되니? 참 난감하죠. 어제도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분, 또 뭐 서울서 오신 분, 또 저번에 그 영감님 어제 갔어요. 다 갔는데 이제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 이게 아플 때 이제 이 두 분들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온 가족이 이렇게 협력되고 연합할 때는 참 모든 것이 아름답고 끝이 좋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제 환자가 생겨서 여기 보낼 때는 그냥 방치해버려. 그리고 병이 걸린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좀 예민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진절머리를 내가지고 막 어디 수용소는 아니지만은 막 아이고 이때는 해방이나 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잘 오지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환자 자신은 뭘 좀 하려 그래도 이 가족들이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아는 게 없어지니까 대화가 안 돼서 이게 갈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정은 참 특별한 케이스 같아. 가족이 연합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도 이제 자궁암 수술하시고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요즘은 수술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재발이 문제지. 거의 100%다 재발입니다. 그래서 언제 재발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이제 고참이거든요. 이제 잘 보여야 되는데 저 남자분은 위암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모님이 신경이 약해가지고 고생하다 볶음국식을 먹고 나니까 수술 날짜 받아놓고 안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나와버렸잖아요. 예, 지금 건강해 보이죠?
살이 비쩍 말라 빠지고 막 이 공포를 질렸던 사람이 뭐 어떤 회사 사장님처럼 아주 느긋하게 얼굴도 막 살이 찌고 몸도 살이 쪄가지고 이제 돌아왔고, 사모님은 뇌종양 수술했는데 폐로 가버렸어요. 처음에 올 땐 잘 그것도 못해서 그죠? 힘들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이쁜 미인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가족이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을 어떻게 치료하고 끝을 맺어야 될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셋 중 하나가 다 암이에요. 죽을 때. 어느 가정도 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병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암은 이름일까요? 원인일까요? 암은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만 알고 치료하려고 하면 됩니까? 참 사람들이 웃겨. 원인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이 문제예요. 사람 몸에 기생하는 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세균이 있지요. 뭐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의 과학이 밝히는 것은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 있고 곰팡이 있고 기생충이 있어요. 이런 네 종류가 몇 종류나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1000여 종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 무게는 1kg나 돼요. 얘들은 내가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만 떨어지면 활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얘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유전자를 변형시켜 버리면 모든 세포는 분열되고 증식되고 죽어야 됐는데 이게 분열과 증식만 되고 죽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혹이 커져가지고 김일성 수상 목 뒤에 혹이 있었죠. 이렇게 혹만 이렇게 커져서 있는 걸 양성종양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 별로 해는 없어요. 혹 자체로 했지. 근데 악성종양은 작지만은 이놈들이 혈액 속에 당분을 먹어요. 거머리가 피 빨아먹듯이 이 점액을 분비해서 새로운 신생혈관을 우리 거머리 피 빨듯이 큰 혈관에 딱 붙여가지고 혈액 속에 당분을 먹는데 정상 세포가 소비하는 당의 4배를 소모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을 먹으면서 얘들이 카켑시아라는 아주 맹독을 뿜어가지고 세포가 괴사되거나 피가 썩는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위암을 일으키는 위에 기생하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있죠. 이게 위암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pH라는 게 있어요. 수소 이온 농도인데 그 7.4를 중심으로 숫자가 자꾸 높아지면 알칼리로 가고 숫자가 점점 높아지면 작아지면 산성으로 가요. 우리가 염산 테러 할 때 염산이 산도가 한 2 정도 돼요. 또 산도가 한 1이나 2. 식초의 그 산의 한 100배 정도 강한 산이에요. 그 정도 돼야 이 펩신이라는 물질이 이 단백질을 분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감염이 되면은 이놈들이 산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은 위 속에요.
위 점막을 파고 들어가서 동면하듯이 딱 있다가 위산이 낮아지면 다시 기생해요. 한번 이게 감염이 되면 잘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우리가 구내염 알아본 적 있습니까? 입이 막 헐고 이렇잖아요. 입에. 이 구내염을 일으키는 균이 칸디다 알비칸스인데 이것이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이런 이제 암을 일으키는 곰팡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한번 과잉으로 증식되면 70여 종류의 독성을 뿜어가지고 신경계를 교란시키고 우울증을 일으켜버리고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제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4배나 당을 소모하는 것은 이 균들이 당을 소모하는 거예요. 우리 빵 만들 때 있죠? 이스트만 넣으면 빵이 부풀까요? 이스트도 곰팡이죠. 곰팡이 먹이를 줘야 얘들이 발효되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빵이 부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넣은 빵을 금방 쪄는 걸 먹고 나가서 음주 측정하면 걸려버려요. 근데 그들이 이제 뿜어내는 탄산가스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데 이스트를 밀가루에 넣어서 부풀릴 때 설탕을 안 주면 안 부풀어요. 이스트의 먹이가 뭐예요? 당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균이나 곰팡이는 뭘 좋아 그래요? 당분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 당분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 당뇨 환자는 소변에 보면 막 거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모든 균은 당을 좋아하는데 그 신장, 방광, 요관을 항상 무균으로 유지하려면 소독약이 필요한데 그 소독약이 과산화수소예요. 거품 나는 소독약.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소변 보면 거품이 어때요? 훨씬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좀 한번 걸리면 잘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렇게 암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B형 간염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무좀균, 구내염 일으키는 칸디다균, 모든 균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분비해요. 근데 얘들이 한번 털을 잡아버리면 이제 힘들어져, 그죠? 절대 얘들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막고 회복하는 면역 기능이 2곳이 있어요. 그 혈액 속에 우리 백혈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면역 체계가 와서 이렇게 공격해서 죽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날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피를 빼서 백혈구 수치가 4,000이면 되는데 이게 막 7,000이 높아졌다. 그럼 당신은 맹장염입니다. 이래. 왜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어디든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의 군인인 백혈구가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만들듯이 아침, 점심 음식을 잘 먹고 저녁을 굶으면 이 음식이 장에서 띄워질 때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어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1차 면역계가 피와 장의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절제를 하고 생활을 바꿔도 이 수면 생명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태어났는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최초의 조상 아담이 930년을 산 거 비유하면 우리는 20분의 1도 생명력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균이 번식하는 노폐물이 안 생기는 삶을 살아서 음식을 가려 먹고 절제를 해도 뭔가 2% 부족이.
그럴 때 느껴요? 요건 뭐 딱 요것만 넘어가서 좋아지면 되겠는데 그 한계에서 이제 까딱까딱 하면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이제 의학의 과학자들이 저 2% 부족한 것을 뭘로 채워줄까? 그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영양제 주사다, 비타민이다, 뭐 여러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균을 죽이는 건 어떻게 하냐? 무좀균 죽이는 것도 만들고, 장염균 죽이는 것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항암제도 만들고, 뭐 수천 종의 총알이나 대포나 미사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산 폭격하고 막 옛날에 진짜 원산 폭격이 있었다, 그죠? 6.25 때 공격을 했는데 죽었는 갔다가 얘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그 총알 가지고 맞아도 안 죽어버리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책이 없는 방비에 놓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라도 1차 방어선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볶음국식에다 떡해서 아침, 점심 먹고 저녁 굶고 밖에서 일찍 자면은 사실 하루만 그렇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2차적인 면역 물질을 어떤 걸로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2차 면역 물질이 항생제나 비타민이나 뭐 영양제나 이런 게 아니고 금속이 들어가는 거지, 금속이요. 그래서 녹과 은의 강력한 살균제. 예를 들면은 요즘 병 걸린 사람들이 암입니다 했을 때 몸이 견디는데 마음이 먼저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해. 사람들 이제 전화 오는 걸 들어보면은 수면제 먹는 사람들이 태반해요.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들어요. 왜 우울증 약이 듣지 않을까? 이제 벽에 부딪혔으니까 연구를 해봤겠죠.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서 막 가짜 약도 줘보고 진짜 약도 줘보고 연구를 계속 하다가 한 번은 염증에 주는 항생제 계통을 줘봤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 쓰는 막 염증약을 줬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다 좋아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왜 우울증에 염증약을 주니까 우울증이 나아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가 신경계를 혼란시켜서 우울증이 와버려요. 요즘은 또 비만이 참 많아요. 그죠? 왜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고 계속 요요 현상이 생기고 문제가 될까? 그래서 봤더니만요. 요즘은 이제 비만도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의 비만의 원인이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혈액 속에 당분을 갖다가 지방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암이고 정신질환이고 비만까지도 다 뭐가 원인이에요? 균이 원인이에요. 균이. 근데 이게 우리 육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건강하다 그러는데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가 겉으로 드러납니까?
이유 없이 내가 무기력하고 이런 것이 몸에서 균들이 뿜어내는 독소에 취했는데 내가 정신이 맑을 수가 있나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까지 완벽하게 죽이면서 네? 몸에 해가 없고 내성이 없는 것이 뭘까? 그걸 찾아봤더니만 녹과 은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노쇠 성분은 구리 아닙니까? 그죠? 구리 살균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저 아산병원 가보세요. 문에 손잡이부터 닌게를 거칠 때 수도꼭지까지 동으로 다 박았어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 온 사람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가. 그 동이나 이게 노수로 만든 손잡이는요, 아무리 누가 손을 대도 그 붙은 균을 다 자동으로 다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은 모든 균이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다 소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과 이제 노쇠를 이제 쓰게 됐는데, 이제 녹그릇을 쓰다 보면 처음에 쓸 때 이게 한 번에 녹이 너무 많이 나올 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좀 끓이는 녹그릇 같은 경우는 소금물에 좀 담갔다 쓰면 녹이 한 번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서서히 조금 나옵니다. 녹그릇은 사실 녹을 먹는 거거든요. 녹을. 그 옛날에 그 차력하는 사람 아시죠? 차력사들 막 무거운 거 이빨로 막 차를 끌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구리녹을 먹었대요. 힘쓰려고. 이 구리가 근육에 힘을 주고 튼튼하게 하는 데는 구리를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구리에 힘을 1000배나 증폭시키는 게 은이에요. 네?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나버리니까. 엄청난 에너지 증폭제죠. 우리가 볶음국식 만드는 분들이 전부 암 환자고 다 비실비실 하는 줄 아닙니까? 뭐 자궁도 없고 다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볶음국식을 하는데 깨서 마시고 이 힘이 안 나 할 수가 없어요. 병이 나도 체력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놋그릇 쓰고 은차고는 그냥 뭐 가외 시간도 그냥 넉넉하게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과 에너지를 준다 이거죠. 우리가 회복이 돼도 매일 비실비실하고 살면 그게 인생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에너지를 좀 활성화할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끓이는 이제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 녹이 너무 많이 이제 먹었는지 머리가 좀 아프고 그렇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원래 이게 구리도 간에서 해독을 다 해서 문제가 없어요. 또 볶음국식을 먹으면 모든 중금속을 해독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은 일시적으로 과잉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했는데 제 한 여기 아는 분이 서울 가서 이 설사병에 걸려온 거예요. 야, 저런 경우는 약을 일반적으로 뭐 장염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급성일 때도 강력하게 좀 속에 들어가서 대량으로 살균제가 들어가서 해가 없는 것들이 탁 죽여버리면 해결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살균, 살충제가 뭐가 있을까요? 은이나 놋이나 금보다도 더 강력한 살균제가 뭐가 있을까? 그게 수은이에요, 수은. 그렇죠, 그죠?
모든 벽시 소독 뭘로 합니까? 수. 옛날에 수는 빠르게 흐르는 은이다 이래가지고 수성을 우리가 머큐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빨간 약 머큐로크롬 그 원료가 수은이에요. 이명래 고약 종기 빼내는 거 있죠? 원료가 뭐예요? 수은이에요. 근데 저 수은을 어디서 뽑아낼까? 아직 그게 관건 아닙니까? 수은은 쓰이는 용도가 한 3,000개가 넘어요. 뭐 형광등부터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제 묘한 게 우리가 비소를 뭐라 그럽니까? 청산가리라 그러죠. 청산염이라고 청산가리라 그러는데 그게 또 다른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식물 속에는 살구씨하고 수수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청산가리는 뭐 서해안 소금도 청산가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인산에서는 뭐 그거 얘기하면서 암 환자 좋다고 지금 많이 먹게 해요. 근데 이제 청산가리가 이제 식물에 들어있을 때는 이름이 또 달라요. 레트릴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미글라딘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비타민 B17이라 그래요. 보조 효소로서 17번째 발견됐다 이래서 비타민 B17 레트릴. 그런데 이 비타민 B17 레트릴은 암세포에 뿌리면 F킬 나가지고 팔이 치면 두두두둑 목이 떨어지듯이 그냥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든 게 살구씨하고 수수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에 중국 우리가 붉은 수수밭 있었죠. 옛날에 영화요. 그 다음에 우리 고량주 압니까? 고량주. 고량이 뭔 뜻일까요? 고량이 수수란 뜻이에요. 수수로 만든 술. 우리가 쌀이 주식이듯이 중국은 수수가 주식인 지역이 많아요. 근데 그 지역은 암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만큼 이제 곡식에는 시안산염, 청산가리가 수수인데 그 수수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은이 대단한, 이거는 수은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접촉이 되면 모든 균이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수은이 든 물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되는 게 안 그래야 되는 게. 그런데 이 수은이 이제 뭐 곡식이 다 조금씩은 있지만은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 쇠비름에 제일 많아요. 쇠비름에 이제 제일 많은데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봤더니 말린 거에서는 줄기에서 1,400 ppm, 뿌리에서는 30 ppm, 잎에서는 20 ppm이 검출되는데 이 생채에서는 생거일 때는 줄기에서 82.2, 뿌리에서는 2.9, 잎에서는 1.1. 말린 것이 그 생거보다 엄청나게 많죠, 그죠? 81이고 이거는 막 1,400 ppm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거는 굴이나 은이나 주석이나 우리가 이걸 쓰고 있잖아, 그죠? 이것에 중독이 됐을 때 유일한 해독제가 수은이에요. 또 참 이거 아이러니한 게 염산 테러하는 염산을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위 속의 염산은 가지고 살아 우리가. 이 독이라는 개념이 절대 독이 없어. 내 몸에 필요하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은이 많기 때문에 새비름은 절대로 벌레가 안 먹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 새비름을 장명채라고 해가지고 오래 먹으면 장수하고 늙어도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좀 먹어보려고. 그리고 이 새비름은 세계적으로 식물종 중에서 모든 식물을 통틀어서 8번째로 많은 종이에요. 열대지방부터 한대지방까지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원하면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지만은 이제 한 연구 결과에서 이 위암 세포에 쇠비름 축출물을 투여하고 만 하루를 지켜본 결과 약 90%의 암 세포가 죽었다고 한다. 위암 환자인데 쇠비름을 투여했더니 하루 만에 몇 프로가 죽어요? 90%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쇠비름의 효과가 아니고 쇠비름 속에 뭐의 살균력입니까? 수은의 살균력. 암의 원인은 균이고 그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수은인데 이것이 식물 중에서 제일 많이 든 것이 쇠비름이라는 거지, 그죠? 이거는 수은 중독이 없죠. 수수 밥 먹듯이 매일 먹는다고 수은 중독 저거 뭡니까? 청산가리 중독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크레타 섬의 주민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음식을 먹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밭에 잡초로 자라는 쇠비름을 늘 먹는다고 한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쇠비름 전체에는 사람의 몸에 가장 유용한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쇠비름을 먹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이 없대요. 이 쇠비름에는 수은 외에도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있어서 혈관의 나쁜 기름도 제거하고 순환도 좋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옛날부터 학자들이 말하기를 5가지 색깔의 컬러 푸드를 먹으면 암이 80%가 예방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뭐 색깔 있는 거 골래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쇠비름은 옛날부터 오행체라 그래요. 까만 거는 신장이거든요. 씨는 까맣지요. 잎은 파랗지요. 파란 거는 간이지요. 꽃은 노랗지요. 노란 거는 비장이지요. 그 다음에 줄기는 붉지요. 이건 심장을 좋게 하죠. 뿌리는 하얗지요. 흰 거는 폐에 좋지요. 그래서 오행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에 있는 걸 먹었을 때는 이제 이상이 없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은색 수은이고, 이거는 이제 식물 속에 있는 수은은 식물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지만은 수수나 살구시 속에 청산가리 먹는다고 안 죽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세종 임금이 향악집 성방이라는 그 편찬한 책에는 이 쇠비름이 눈이 어두운데 대소변이 안 나오는데 한열, 해독, 살충, 갈증은 옛날부터 소갈병이라 그래서 어디에 쓰는 게 당뇨병, 췌장의 염증을 없애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기, 악창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하고, 흰머리 예방, 그 다음에 사마귀가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사마귀, 발바닥이 마르면서 트는 병, 여드름 치료.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의 경계가 없이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라든지 또 황도연이 쓴 방역합편, 북한에서 이제 펴낸 동의학 사전, 이 북한에서 나온 동의학 사전에도 보면 쇠비름인 마취현에 대해서, 마취현이라는 말은 쇠비름 이파리가 말의 이빨 같다 그래서 마취현이라고도 해요. 그 이름이 좀 여러 가지다, 그죠? 쇠비름, 뭐 오행체, 또 마취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맛은 시고 성질은 차다. 심경, 대장경에 작용한다.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어혈을 없애고 살충하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조합했을 때 균을 죽이고 살충하고 기생충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성질을 가진 풀은 없어요. 근데 이 역할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수은 때문에. 근데 이거는 평생을 먹어도 해가 없고 밭에 지천으로 깔려 있고, 이걸 이제 걷어다가 소금물에 이래 데쳐가지고 말려서 이제 우리가 겨울에 묵나물도 해 먹어도 되고 끓여가지고 차도 마실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파느냐? 제천에서 제일 많이 팔아요. 제천이 한방도시 아닙니까? 그 뭐 크다란 거 한 푸대에 뭐 돈 많은 거 하는가 그래. 일본 생명과학학회 발표에 의하면요, 3개월간 이제 바람이식을 하면 수은의 체내 잔류량이 백미식 할 때보다 12분의 1로 감소한다. 우리가 피트산이라 그래가지고 일본말로 휘친산인데, 이것은 중금속 중에서도 수은 해독에 강력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곡식의 껍질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볶은 곡식을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은 중독됐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녹그릇이나 은을 써서 뭐 중독이 될까봐 염려가 되면 그 중독은 뭐가 해독해요? 수은이 해독을 해주고, 수은의 해독은 볶은 곡식이 해줘버려요. 그렇게 이걸 하면서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 이 휘친산이 백미보다 현미 껍질에 6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볶은 곡식을 만들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고기보다 해로운 게 단 거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아니고 암세포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주는 모든 균은 당분을 먹고 사니까. 그 예로 빵 만들 때도 당분 안 넣으면 빵이 안 되잖아요. 이스트균도. 모든 균은 당분을 먹고 산다. 근데 당분 소모가 인체 세포보다 4배는 없다. 이렇게 단 거는 끊어야 되겠지, 그죠? 물론 이제 육식도 끊고 모든 걸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녁을 굶고 일찍 자고 볶은 곡식을 먹고 이 생활을 하지 않는 데는 도움이 없다. 왜? 세상에 다 이거 해도 다 병이 안 나고 다 죽거든. 왜요? 원칙 근본적인 거, 우리가 바른 생활을 유치원에서부터 배운 바른 생활을 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근본적인 거는 팽개쳐버리고 고기 먹고 늦게 자고 저녁 먹고 고춧가루 먹고 이러면서 이거 하면 좋아질까요? 도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은반지 녹그릇 쓴다고 암이 났습니까?
안 나요. 이걸로 하는 것 이상으로 나쁜 것이 들어와 버리고 부절제한데 병이 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바른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로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따가 가신 분들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또 우리 사모님이 이제 또 기침도 하고 또 심적으로 그럴 때 조금 먹으면 좀 낫겠지, 그죠? 기분도 좋고 따뜻하고. 오늘 아마 이게 뭐 나올란지는 모르겠네. 세계에서 8번째 많은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가 지금 목적이 수은을 먹는 게 목적입니까? 새비름을 먹는 게 목적입니까? 근데 수은 함량이 그게 물에 담가 놓은 것이 여기 생거하고 말린 거하고 차이가 81ppm이고 1400인데 그 물에 들어있는 그 물까지 부어놨으니까 그게 수은 함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속만 냉해져요. 몸이 냉해진다고 생각하나. 이게 몸을 차게 하는 거예요. 차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암 환자는 자꾸 살이 빠지고 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걸 먹으면 점점 차지니까 안 맞지. 아니, 비춰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그냥 말려서 그냥 나물로 드세요. 네, 조금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 아무리 해도 곡식 먹고 떡해서 열이 안 난다 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 소화기관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생각에 좋은 음식이 아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몸에 좋은 거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니까 좋은 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음식이요. 좋은 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음식은 소화가 완전해야 돼요. 소화가 완전하려면은 내 몸에 어떤 소화액이 나오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어 0%예요. 그래서 배추 같은 거, 무 같은 거 이런 생채소를 먹으면 썩어요.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 놓으면 썩을 때 냄새 독하듯이. 그러니까 생채소는 안 먹어야 되겠죠. 쇠비름도 생거는 안 좋겠지, 그죠? 근데 그걸 뭐 갈아서 즙을 먹겠다, 무리하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 단백질로 몸이 구성되어 있지만은 단백질 소화액이 거의 없어요.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은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 볼 때 냄새 어때요? 예, 그러니까 먹어서 썩히는 거예요. 그 정도 냄새 나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힌다면 방법이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 저녁을 굶으시면은 붓는 게 없어요. 예, 이제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는 거는 몸에 이제 미네랄이라는 광물이 부족해서 호르몬 대사가 안 되면은 막 식욕을 못 참아요. 그 식욕이 밥 달라는 게 아니고 호르몬 대사를 위해 미네랄 달라는 신호입니다. 미네랄이 제일 많이 든 게, 제일 골고루 든 게 소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은 곡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내도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다고 저녁을 먹어버리면은 밤에 몸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부어버리죠. 예. 왜냐하면 신장도 밤에 일을 안 하고 저녁에 먹고 자면 이게 썩어가지고 뇌를 건드리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꿈자리가 어지러워요. 개꿈 뭐 얼마나 시달립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굶고 저녁에 정 먹고 싶으면 소금을 조금 연하게 타서 한 모금씩 마시면 식욕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루만 잡으면 이제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뭐 새비름을 갖다가 즙을 짜 먹는다, 뭐 담가서 먹는다, 그거는 소화 기능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묵나물식으로 말라놓으면 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묵나물 해 먹듯이 예, 그래 늘 드셔요. 예. 자 이제 우리 사모님도 그걸 좀 하시면은 이제 그 수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생생활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가 중요해, 그죠? 그냥 이거 뭐 이거 쓰는 거 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쓰는 거 하고 생각과 이미지와 확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만은 그래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수는 해도 없고 내 몸에는 약이 되면서 강력한 독성으로 암을 치료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다음에 올 때는 더 행복하겠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